가정을 버리고 대피하는 게 쉬운 선택지는 아닙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 철수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갈반한 밟이 터져 있기 때문에 철수해서 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정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교민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할 걸로 전망되는 만큼 일시 방문객과 함께 원하는 교민들도 육로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대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피 계획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집트 대사관의 영사가 파견돼 이집트로의 이동과 통관을 지원하고 있고 공간 직원들이 집을 비워 피난 교민들의 숙소로 사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또 이란에 체류 중인 60여 명도 비교적 안전한 현지 대사관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7개국에 한시적인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방부도 중동 정세 상황 평가 회의를 열고 중동 교민 철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군 자산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엘입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이란 내부의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이 오만과의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란은 협상 의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대혼란에 빠뜨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이번 공습을 앞두고 하메네이로부터 국가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 안에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제거 이후 이란 차기 지도자와 관련한 질문에 3가지 선택이 있다며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 밝히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엘리트 군인들이 이란 국민에게 무기를 내놓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그들은 국민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료들은 이번 사태로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폭사 직후 역대 최대의 보복을 청명한 이란 최대 무력 조직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자신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선전 영상 2편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당한 규모의 지하갱도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자폭 드론이 대기 중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메네이 얼굴 사진도 중간에 등장하는데 최고 지도자의 죽음에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이 자폭 드론은 이란 군수업체가 제조한 샤헤드 136으로 추정되는데 작전 반경은 2000km 안팎, 탄두 중량은 30kg에서 50kg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는 이미 세계의 성능을 선보인 바 있는데 러시아의 제라늄2라는 이름으로 수출돼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여러 차례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란은 2000기 정도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는 걸 막기 위해 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 드론으로 공격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AI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자폭 드론이 미군이나 이스라엘군의 골칫거리인 건 분명합니다. 트럭에 짐으로 위장해 싣고 가다가 아무 곳에서나 쏴날릴 수 있어서 사전 공격 감지나 원점 타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란 전역에 깔린 지하 갱도 시설을 일일이 타격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란 지도부가 결사항전을 선택할 경우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바레인 등 주변 걸프국의 주요 공항과 인프라를 무차별 타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 공항으로 평가받는 두바이 국제공항 등 이웃 국가들의 글로벌 신경망을 마비시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도록 압박하는 물귀신 작전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두바이 공항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 이후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으며 모든 항공편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아부다비 공항 근처에서도 요격된 드론 파편에 맞아 한 명이 숨졌고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공항 역시 드론의 표적이 되는 등 어제 하루만 중동 내 7개 공항
유가를 중재했던 오만의 상업 항구에 드론이 떨어져 한 명이 숨졌고, 두바이의 고층 호텔과 상업용 건물, 바레인의 주거용 타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협하고 나섰는데, 이란의 걸프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습 중단을 요구하도록 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란의 이러한 전술은 역풍을 맞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인프라가 무차별 타격당하자 걸프국 정부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결속하고 나선 겁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등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외교장관은 화상회의를 열고 이란의 배신적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장관들은 이란의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택지도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중동 현지를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저희 특파원이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덕영 특파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튀르키예 북서쪽에 있는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인근 중동 국가들의 영공이 줄줄이 폐쇄된 것과 달리 튀르키예는 항공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등 일단은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도 미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 중 유일하게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접 국가들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중동에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튀르키예 미군 기지 역시 안전하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동쪽으로 국경선을 이란과 접하고 있어 이란 난민 유입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보복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미 보복 공격을 당한 나라의 시민들은 위기감이 정말 클 텐데요. 미군 기지만 공격받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란의 무차별 공격은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공항과 호텔, 주거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복 공격을 받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미군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카타르, 시리아 등이 영공을 완전히 폐쇄했고,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은 부분 폐쇄를 하면서 중동 지역 시민들의 발까지 묶여 중동 지역 전체가 공포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탄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이란 밖에서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전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스탄불에 나가 있는 이덕영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친이란 세력의 공격 언제 시작된 겁니까?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새벽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전역에 대피령을 내린 뒤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레바논에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구축한 시아파 동맹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 핵심인 헤즈볼라가 결국 레바논 정부의 만류에도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헤즈볼라는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유해 한때 세계 최강의 비정규군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진구가 괴멸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배후인 이란에 의해 공격에 나선 겁니다. 저항의 축의 또 다른 세력인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오늘 새벽 바그다드 공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드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곳은 현재 월요일 낮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까지 이란의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에서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 쿠웨이트 미국 대사관은 쿠웨이트 전역에 공격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대피처를 찾아 몸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시설도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동 국가들은 이란이 민간 시설까지 공격하며 피해가 커지자 이를 배신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먼저 소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폭 드론 이름은 샤헤드는 2,500km가량의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갖추면서 생산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당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우리 돈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표적을 향해 나라가 직접 충돌하는 방식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러시아가 이란과 드론 생산 계약을 체결해 자폭용으로 수만 기를 작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구형 액체 연료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하고 나중 공격을 위해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을 아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작전이 한 달 넘게도 가능하다며 필요하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작 뒤 공개석상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란 전쟁 상황을 설명했다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사흘째인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공격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쉽게 승리할 것이라면서 이미 원래 예상한 시간표보다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끝까지 해낼 것이라며 당초 예상했던 4에서 5주보다 더 오래 공격을 이어갈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whatever.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황에 따라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금기시되어 지상군 투입도 할 거라면서 이란 내 잔존 세력을 향한 항복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 더 큰 것이 곧 다가온다며 이란에 대한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군사작전 이후 처음으로 초기 군사작전 상황 브리핑을 했는데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다고요. 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댄 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이건 이라크가 아니다. 끝없는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에서 전개 중인 군사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위협과 해군, 핵무기 파괴처럼 목표가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처럼 초장기전을 치를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I was there for both. Our generation knows better, and so does this president. He called the last 20 years of nation-building wars dumb.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이란에 지상군이 배치됐느냐는 질문에 아니라면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선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이란 군사작전 초기 상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승인은 동시다발적 공습 개시 9시간 반쯤 전인 미 동부시간 지난달 27일 오후 3시 38분쯤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이란과 여전히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때 이미 공격 승인을 내린 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I'd rather not tell you. You would have the greatest scoop in history, right? You know? Well, they're going. I mean, we're negotiating right now, but they're not getting to the right answer. 케인 의장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란의 감시, 통신망부터 교란해서 대응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한 뒤 기습 작전을 전개해 이란 군 지휘부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만 발의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해 1024시간 동안 1000곳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이를 통해 미군이 국지적 공중 우세를 확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데요. 유가와 증시 흐름도 짚어보죠. 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란이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나서면서